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고. 생각해보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이 새끼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함수가 있어. 그럼 그 새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력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속도라는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방향이 바뀌었다고 물리에서 배우잖아, 맞지? 그렇게 해결하는 거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 이거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해보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얘기를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된다, 이 말이고. 그리고 좀 물어보는 게 방향이 달라진 것만 알아보면 되겠으니까 2번 보고 가볼까요, 한번? 최대 속력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딱 최대 속력을 구하려면은 우리 뭐 하면 되겠어, 이제? 속력이라는 건 뭐지? 속력. 최대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이 뭐라 배우지? 물리에서도 맞지?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크기만.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속도 방향성은 무시하고요. 그 값의 절대값에서 제일 큰 건 얼마인가를 물어보니까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지. 미분된 함수가 뭘 의미한다고?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위치라는 것이 이 말. 그러니까 이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 속도와 속력을 얘기하는 거. t에 대한 위치 함수가 있어. 그게 ft라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t에 대한 이동거리 함수 ft라는 게 gt라는 게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래 버리면 우리는 f't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속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 g't라는 것은 우리가 속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는 속력이라는 것은 뭘 하면 되겠어? f't의 절대값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맞지? 그렇잖아. 물리 다 배우는 거잖아, 맞지? 너 물리에서 그래프 나도 더 많이 배우잖아. 이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반대 미분과 적분 과정을 다 배우고 있단 말이야, 물리에서도. 또 우리 수학적으로 해석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도라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게 f't잖아, 이거요. 여기에서 속력을 구하랬으니까 단순하게 절대값이 제일 큰 것만 가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2부터 9까지 했으니까 2는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 속도가 제로니까 속력도 제로겠지, 맞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겠어, 9까지 이렇게. 그러면 제일 클 수 있는 게 누구겠어? 가장 작았던 여기 2와 8 중간에 더하면 얼마나? 5잖아, 5 여기가, 맞지? 5 아니면 9 값 중에서 절대값이 큰 게 최대 속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속도를 구하려면 당연히 플러스 힘이 크지, 그치?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 새끼 제일 큰 거고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속력이 최대값 구하려면은 속력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둘 중에 큰 거에서 나오면 되겠다. 누구냐면은 f의 5에다가 마이너스 씌워주는 거. 그치? 네. 장유진 학생 안 네, 하지 않았어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f의 9 중에서 큰 것을 구해주면 된다. 라고 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조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6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76페이지에 무서워. 늦게 왔어. 오는데 오래 걸려. 76페이지에 기본 8-4번 한번 보세요. 기본 8-4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셔요. 건널기의 배널만 한번 전화해 볼게요.
분출 확률과 동작 네, 그것도 배워야 되고 기백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으로 분열. 네, 항만 통계가 제일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한번 잘 보시고 지금 되어 있는 거로는 여러분 1월 말까지 다 누구는 못 들어갈 거예요 시간이요. 네? 항만 통계가 특강으로 있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한다면은 다 듣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 근데 그렇게 추천하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많다면은 항만 통계까지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해도 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굳이 해야 되겠다면은 네. 기대가 해야 돼. 기백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백까지. 아, 그것도 돼요? 네, 네, 기백까지 할 수 있죠. 기백 아닌가? 1월 말까지 미적 2라고. 아 맞네. 우리 이반은 미적 1부터 시작했죠. 미적 1, 미적 2. 1월 28일 종강이니까 미적 2까지밖에 못하네. 기백하고 학통 두 개 남는데 기백이 이제 조금 무거운 과목이고 학통은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은 기백까지 끝내고 들어가면 제일 좋으시고, 근데 1학기 때는 어차피 기백은 안 나올 거니까 뭐 방학 때 다음 방학 때 이용하시면 되는 것도 괜찮고. 제일 좋은 건 뭐 기대까지 12번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게 안 되니까. 미적분까지만, 미적 2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보고 들어가시면 기백 대충 하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미적 2까지만 잘하고 들어가시면. 프리캐릭터스 할 때 약간 기백이 조금 나와요. 2차 복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안 배워도 금방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하실 필요 없어요. 자, 정석이 좀 풀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어. 우리 뭐부터 구한다? 변화율을 구하기 전에 시간에 대한 건널비의 식을 세우고, 그쵸? 그 새끼를 뭐 하자? 미분하자. 그냥 끝이야, 그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변화율을 구하라는 것은 이게 변화율이 뭐냐면은 이게 시간에 대한 델타 t에 대한 델타 s 이거잖아 지금 맞지? 건널비 변화율이니까 이걸 구해서 t가 r이 10일 따라가면 딱 어떤 한 순간의 변화율이거든 지금 맞지? 그러니까 이게 r이 10이 합쳐져 버리면은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가버리라 이런 뜻이거든? 이해가나? 어떤 순간의 변화율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이 뭐와 같아? 우리 배웠잖아 이제 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걸 배웠잖아. 괜찮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변화하는 걸 갖다가 뭐 이상 체계적으로 막 구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작이 뭐냐면은 t에 대한 s의 값을 구해보는 거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fst, st를 구해보자 이 말이야. 이거는 t에 대한 건널비 이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미분해버리자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뭐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변화율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변화율을 하기 전에 t와 s의 관계 이걸 구해놓고 그걸 미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건널비 공식이 뭡니까? s는 건널비 무엇이랄까요? 뭐야 이거 4파이를 제곱인 거야? 요거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 누구밖에 없어? 요 r 세개밖에 없지 맞지? 결국엔 반지름이 r에 대해서 어떤 함수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인데 이게 t에 대한 t분이 흘렀을 때의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r을 구해보면은 매 초 2mm씩 증가한데 그럼 t분 뭐야 초야 분이야 뭐야 이거? 지금 초로 다 초 맞아 초 몇 초라 나왔네. 초니까 얼마겠어? t 초 후에 이게 t 초. t 당연히 초가 될 것이고 t 초가 지났어 그러면 얼마 되겠어? 0cm로 한다면 0.2cm이 되겠지 맞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뭐 0.2, 0.2cm, 0.2tcm 될 거라고 이렇게 r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s는 여기 지울게요. 따라서 s 건널비라는 식을 4파이에 0.2t의 제곱이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게 되겠죠. 그치?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게 r이 11대라고 얘기했으니까 r은 10mm입니까? cm입니까?
10cm 돼 있네요. 10cm. 10cm 돼 있으니까 요게 10이 될 때, 요게 이때 R이 10이 된다. 10cm 된다는 얘기는 0.2t가 10이 되는 얘기니까 t는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50입니까? 네, 50. 그쵸? 5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가 50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따라서 즉 t가 50일 때에 S'T 값을 구하라는 말로 이해하시게 되겠지. 이해가지? 그럼 St가 얼마고? S'T라는 것은 여기다 미분해 주시면요. 여기 0.04가 되잖아요. t제곱이니까. 8 곱하기 0.04의 t, 파이 t. 이렇게 나오네? 그거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S'의 51대를 구해버리면 8 곱하기 0.04 파이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계산은 여러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변화율이라 본다. 미분이 끝났다 이거예요. 미분을 활용하면은 t에 대한 길이 또 넓이 부피에 대한 식을 세우고 그걸 미분해버리면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나와진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단원에서 해주는 거죠. 문제 푸실 때도 뭐 어려움 없이 그냥 푸실 수 있을 거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연속 문제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여러분에게 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거의 없어요. 77페이지 가봅시다. 기원아. 자, 77페이지 이제 처음으로 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요거네요. 적분은 별거 없고요. 부정 적분은 별거 없고 정적분 들어가면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진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수업은 뭐 어려운 건 없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봅시다. 제목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조금 하고 시작할게요. 부정적분 정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이게 잘못 배운 거랑 잘 배운 거랑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달라지게 되는데 뭘 정의할 거냐면은 부정적분이라는 걸 정의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정의할 거예요. 내가 뭐래서 또 다르게라고 얘기했죠. 맞지? 얘와 얘는 완전 별개의 아이입니다. 완전 별개의 아이야. 알겠지?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현재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여기에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은 이걸 모르면 미적분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러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걸 배우게 돼. 옛날 서울대에서 면접 볼 때 제대로 던진 게 이거 때문에 던진 거잖아. 그 이과 학생이었는데 가호 출신이었어. 근데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냐 했더니 모르는 거야. 그 새끼는 그냥 정적분 이렇게 하거든. 뭐 1부터 3까지 x제곱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계산만 관련 이런 게 정적분이고 그냥 이렇게 이게 부정적분이야. 모양이 뭐만 차이 나냐? 2, 1, 3이 없다. 있다밖에 차이 안 나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하고 뭐 똑같은 건지 알고 막 계산만 계속 배운단 말이야. 계산만 하다 보면은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차이를 모르게 돼. 에?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뭐 하다고? 완전 다른 거라고. 완전 다른 거. 그런데 엄청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얘와 얘가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런 기호가 아니었어. 이 새끼가 이런 기호가 아니었다고 이런 두 개가. 그런데 얘들이 너무 긴밀하다 보니까 기호를 혼용하기 시작해. 같이 쓰기 시작했어. 이해하겠어? 아니 원래는 이 새끼 오늘 배울 건 이거야. 에? 내일 배울 게 이거고 이 새끼하고 뭐라고? 너희들이 이 정리를 배우지 않은 이상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다가 이걸 배우고 나서 기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기호를 쓰기로.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수업을 듣는 주 요점이 요거로 인해 요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얘로 인해서 왜 얘와 얘가 기호를 혼용할 만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갖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적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정적분. 네, 정적분이라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 이건 다른 개념이고요. 요거 관련성을 찾아주는 거죠. 지금 아예 별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정적분이라고 뭐냐면은 fx의 함수 fx의 부정적분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fx의 원시 함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고L을 표현하기를 다시 인테그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테그랄 기호를 사용해서 인테그랄 fx dx. 완전 처음 배우는 거죠. 기호가 세 가지 용어가 있다. fx의 부정적분, fx의 원시함수,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부른다고요. 요거는 인테그랄이라는 거죠. 인테그랄. 그럼 얘는 뭔 의미냐 하면은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게 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원시함수를 미분하면은 fx가 나온다고요. 그 새끼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다시 원시함수 f 대문자 fx가 할게요. 다른 놈이에요. 새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정의하는 게 뭐야? fx의 부정적분, 원시함수, 인테그랄 f dx 이게 다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말. 이 새끼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알겠지? 근데 이 새끼는 뭐냐면은 f'x를 했을 때 fx가 나오면 돼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미분의 역과정이라고 역도함수라 부르기도 하지. 그래서 역도함수 도함수 과학 과정의 반대 과정이다 이 말이야. 이거 쉴 때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예요. 만족시키는 함수. 이게 정의야.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게 적분의 정의가 부정적분의 정의는 아니다 이 말이야. 다음 시간에 뭘 배우냐면 정적분 배우면은 정적분 새끼는 폐구간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 새끼하고 이상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얘와 얘가 얘로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얘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얘를 통해서 한 방에 끝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다라는 게 적분의 시작이자 끝인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처음은 왜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왜 풀는지 모르겠잖아, 맞지? 왜 풀는지 모르겠지만은 원시함수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함수로 정의하겠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x세제곱에 인테그랄 dx를 구하라 이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기호를 쓰냐 하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건데 dx 내가 뭐 했어? x의 작은 변화를 했지 맞지? x세제곱 여기가 이제 fx 자리인데 이건 뭘 의미해? x의 작은 변화라는 밑변 밑에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뭘 의미해? x는 함수가 높이를 의미하게 되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합치면 뭐가 돼버리겠어?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인테그랄이나 썸이나 전부 다 S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잖아. S에서 이걸 쭉잡 땡긴 게 이거고 이걸 위아래로 쭉잡 땡긴 게 이거잖아 지금 맞지? 전부 다 썸에서 나온 거야. 썸. 뭐 하는 뜻이야? 합친다는 뜻이야. 합친다는 뜻. 알겠지? 합친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 밑변을 의미하는 거야. 밑변. X 조그만 양. 이건 뭐 의미해? 높이를 의미하지 맞지?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 합친 거 뭐가 돼버리겠어? 넓이다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이제 이 새끼라고. 근데 왜 갑자기 이 새끼를 이렇게 기호를 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원래는 이 새끼 기호가 이게 안 나니까. 아니었는데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밝혀지면서 이 새끼를 구하는 게 목표였거든? 근데 이 새끼를 이것만 알면 한 방에 바로 배워버려. 그래서 이 새끼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지금 현재로는 이 표현이 되게 어색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이 부정적분을 의미하는 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아직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요 놈은 요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뭔 의미냐? 이 새끼 자체가 뭐야? 이 새끼 자체가 원시함수야. 누구의 원시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 새끼의 x세제곱의 원시함수예요 이 말이야. 이해하겠어? 요 새끼의 원시함수다 이 말이야.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x세제곱의 이게 정의 자체가 원시함수라고. 원시함수. 네? 새로운 이름 원시함수. 그 다음에 뭐 이 새끼 자체가 뭐라고? x세제곱의 부정적분이라고. 이 새끼 이름 자체가 그냥 이름이. 알겠지? 그런데 이름만 이런 것이고 이 새끼 뜻은 뭐라고? 뜻은 절을 미분하면은 뭐가 나와요? x세제곱이 나옵니다는 자기 소개.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절을 미분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서 봤어? 로그 할 때도 많이 하는 거지? 로그 할 때 이렇게 하잖아. 로그의 3의 2가 뭐야?
3에 뭐를 넣어주면은 2가 나옵니다. 그 새끼가 저예요.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거야 이거. 맞지? 그러니까 뭔 함수야? 역함수는 느낌이 들잖아. 이게 역함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맞지? 이것도 미분한 거에 역과정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좋지는 않겠어요. 역도함수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이야. 저를 미분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x 미분 c에 x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 말이야 자기소개가. 알겠지? 그럼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미분해서 x 세제곱 되는 새끼를 추정해봐. 추정. 나중에 다 외우게 될 거야. 미적투 가면은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뭐 상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 새끼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x에 4분의 1이 앞에 있어줘야 되고 4가 여기 올라가고 더하기 c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때 이 c 새끼는 결정이 나 안 나? 결정이 나지 않지. 즉 이 값은 한 값으로 만들어져 여러 값으로 만들어져. 여러 값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야. 뭐만큼만 차이 나는 거야? 상수 차이만큼 난다 이 말이지. 이 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상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얘 이름이 적분상수다 이 말이지. 대충 이해가? 별거 아닌데 맞지? 안에 새끼가 나오게 해주는 거 누굴 미분했을 때 이 새끼가 나올까? 그게 바로 부정적분의 정의가 된다 이 얘기야. 조금만 하나하나 연습해볼게요. 책에 있는 걸로 시간 조금 드리고요 여러분한테. 책 페이지 79페이지 가보시고요. 일단 이게 익숙해져야 적분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계산하는 것도 차근차근히 갑시다. 잠 깨시고 잠 깨시고.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79페이지에 9-2번에 요런 식이 있네. 인테그랄에 x에 x 빼기 1, x 빼기 2 dx를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요거 하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책이 없지만은 여러분 개념을 위해서 하나를 적어볼게요. 인테그랄에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dy를 하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왜 dx가 필요한지 dy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려는 거니까 두 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많이 배우시게 되면은 이런 거 전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도 배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어려워요. 미분이야 이걸 미분하라면 뭐 그냥 막 풀에 쳐버리면 되죠. 맞죠?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곱하고 맞죠? 그런데 적분하라면 이대로 적분하는 것은 어렵죠 지금 맞죠? 그치? 그래서 뭐밖에 할 수 없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 알겠지? 그래서 이놈은 그냥 처전개를 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정리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니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적분하려 했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 뭘 해요? 누굴 미분해서 이 새끼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머릿속에 적으면서 이거 미분해보는 건 빠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래서 여기는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c만 안 고치면 돼요. 여기서는 맞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뭘까요? 이 새끼.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뭐 같아? 뭐? 플러스 X는 플러스 이렇게. 요거 뭘 것 같아요? 요거는 이 x다 y다라는 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y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한 새끼가 이거였다 이 말이야. 결과가 누굴 y에 대해서 미분한 이 새끼 나오겠어요? 이거 곱하기 y 되겠지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y에 대해서 부정 적분을 구하는 뜻이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y에 대해서 볼 때 이거 뭐에 불과해? 상수에 불과하지? x와 y 아무 관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할까에 대한 궁금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까봐 해주는 거야. 이거 뭐 쓰레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까봐. 쓰레기는 아니야 내가.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x세제곱 더하기 2x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 말이거든.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2x에다가 y를 곱해주면은 미분하면 이제 다르지 맞지? 거기다가 c 해주면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나온다. 이 c는 당연히 상수 y 입장에 상수 c겠지만은 여기 x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겠지 맞지? 이거는 당연히 x의 식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a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y에 대해서 접근하겠지. x는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저렇게 dx dy라는 것은 저런 의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결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이야. fx의 얘의 원시함수 부정적분이라고 표현할게요. 부정적분은 유일합니까? fx의 부정적분은 유일하지 않네요. 맞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어떤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하나가 있어서 걔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어? fx가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어떤 하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도 또 미분하면 fx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fx의 부정적분은 유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말이에요. 궁금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 뭐냐면은 부정적분을 다 구한 게 플러스 c만 있으면 되는 거냐라는 얘기 해볼까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하고 f'x하고 g'x하고 같아서 그러면은 fx하고 gx하고는 상수 차이만 나는 거다라는 얘기지 지금. 그 말 맞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뭐 fx가 나왔어 이 말이야 지금 맞지? 네. 미분에서 fx가 나왔어요. 미분에서 fx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fx는 gx 더하기 c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연습이겠지. 그렇잖아요. 나 하고 넘어가잖아 그냥. 맞잖아. 아까 내가 했잖아. 그치?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원리라는 거지? 자 이거 증명하려면은 이쪽 한번 증명해볼까요? 이쪽 이렇게 해봅시다. 깐깐하게 하고 여러분 그 팩트리스는 문제가 여기 정도처럼 안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증명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1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미분한 함수와 같으면 원래 함수가 상수만큼만 차이 나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증명할래? 이거 넘기면 뭐야? 이거 넘기면은 요거지 지금. 요건 뭐하고 마찬가지야? f 더하기 g, f 빼기 g, fx 빼기 gx라는 함수에다가 미분했더니 0이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지. 깐깐하게 한번 넘어가야 돼.